자, 저는 사실 이번 선거 전에 정말 제 스스로 다짐하고 또 했습니다.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저는 미래통합당이 압승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압승하길 바랬고, 황교안이 잘해서 이번 총선을 말아먹지 않길 바랬고, 이기길 바랬고, 저 또한 뭐라도 해보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이 만약에 도와달라고 하면 황교안이 연락을 해서, 아니면 당의 뭐 당직자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김것이 이번 선거에서 이런 것 좀 해주세요, 이런 것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은 제가 도와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각 지역의 후보들 지원이나 전략이나 정책 지원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래통합당 이런 정책을 써라, 내가 정책 만들어줄게, 이런 거 정책을 만드는 것에도 제가 도움을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더니 선거를, 이 사람들 선거를 일부러 망치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완전히 왼쪽으로 가고 다음 대선까지 말아먹겠다는 식의 공천까지 자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기는 선거가 아니라 특정인만을 위한 선거로 가버렸어요. 우리가 똘똘 뭉쳐서 다 같이 이번 선거를 치르자, 이런 게 아니라 황교안만을 위한 선거, 황교안 개인만을 위한 선거, 김영호를 위한 선거, 유승민을 위한 선거, 이런 특정인들만을 위한 선거로 가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만약에 이런 거예요. 홍준표나 오세훈이나 나경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안전빵으로 충분히 당선 가능한 지역에 있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다 꺼트렸어요. 황교안이. 다 험지로 보내버리는 바람에. 그리고 황교안이 너무나 당을 잘못 이끌어서 당의 지지율이 너무 낮아서 수도권 전 지역이 다 험지야. 강남만 빼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그 선택과 집중은 뭐냐? 전반적으로 당의 지지를 호소를 하고 투표를 독려할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이번 선거에서 살려야 될 후보를 좀 더 돕는 데 치중을 하는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결국 저는 이번 선거에서는 위기에 놓였지만 꼭 당선돼야 될 사람을 돕자. 그것이 결국 이 당을 살리고 이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 무조건 당을 지지를 하자. 무조건 투표를 하자고 독려를 하자. 그렇게 했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북진님, 홍을 2달 동안 사람을 개 끌듯이 끌고 다니다가 이길 수 있는 지역서 모가지를 날렸다. 그래서 쫓겨났다. 그런 홍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방송서 분탕, 내부 정질, 너 같으면 지지하는 사람이 그런 수모를 당했는데 지지해주고 싶겠나? 이방의 사람들 그래도 통합당 찍는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에서 위기에 놓였지만 꼭 당선돼야 될 사람을 돕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홍준표를 돕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한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한 사람을 꼽는다고 하면 홍준표다. 그 사람은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위기에 놓여 있지만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살아서 국회로 가야 될 사람 첫 번째 홍준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홍준표를 도와서 반드시 홍준표를 국회로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때부터는 제가, 원래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죠.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홍준표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홍준표에 대한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위기에 놓였지만 꼭 당선돼야 될 사람이 홍준표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당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저의 시간 부족, 역량 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먹고 살기 바쁜 직장인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도 있습니다. 홍준표, 나경원, 오세훈, 차명진, 김태우, 이현주, 김진태, 전의경, 민경우, 이런 사람들,
열심히 그래도 문재인 정부와 싸워온 사람들, 확고한 우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국회로 보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홍준표가 안전빵으로 당선될 지역에 공천을 받았다고 하면은 홍준표에 대한 얘기를 줄이고 오히려 이런 다른 분들, 이현주가 됐든 김진태가 됐든 전희경이 됐든 이런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텐데, 정말 홍준표라는 정말 가장 영향력이 있고 가장 투쟁력이 있고 가장 국회로 1번으로 보내야 될 사람이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까 제가 홍준표를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른 데 별로 신경을 못 쓴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황교안이 만들었다. 우파 유튜버들, 그리고 우파의 오피니언 리더들, 그리고 우파에 있는 많은 그래도 애국시민들이 열심히 미래통합당을 지지하고 미래통합당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해야 될 시간에 오히려 이렇게 막장 공천을 함으로써 새를 갈라먹고 우리끼리 투쟁을 하는 이런 모양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황교안이. 그 덕분에 저도 여기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저도 미래통합당을 위해서 그래도 이번 선거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하지 못했다. 황교안 때문에. 막장 공천 때문에. 땡큐넥스트님, 공천권은 이기는 공천, 무소속 출마를 막는 데 사용하라고 당대표를 앉혔는데 경선만 시켰어도 법적으로 무소속 출마는 못하게 막았어야지. 경선도 배제하고 내리꽂기 막천의 결과다. 지금이라도 황교안은 내부 총질 그만해라.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한 명씩 설명을 드릴게요. 홍준표. 왜 홍준표가 국회로 가야 되는가? 말할 것도 없어요. 가장 투쟁력이 강하고 우파 중에서 여러분 홍준표보다 투쟁력 강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파에서? 홍준표보다 영향력 강한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한 명씩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홍준표. 왜 홍준표가 국회로 가야 되는가? 우파 내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다. 가장 투쟁력이 강하다. 가장 결단력이 좋다. 가장 잘 싸운다. 리더십이 있다. 지도자형 정치인이다. 이런 이유로 가장 지금 당에 갔을 때 가장 맨 앞장서서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홍준표는 국회로 가야 된다. 지난 문재인 정권 탄핵 전국 이후에 가장 치열하게 문재인과 싸운 사람 홍준표입니다. 대선을 나갔었고 그 다음에 직전 당대표를 했어요.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가장 높을 때 당대표를 했어요. 가장 열심히 문재인 정권과 싸운 사람, 가장 투쟁력이 강한 사람, 영향력이 높은 사람, 가장 투쟁력 있는 사람, 가장 전략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 홍준표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는 국회로 가야 된다. 그럼 두 번째 나경원. 나경원은 왜 국회로 가야 되는가? 뭐 패스트트랙 때 잘못한 건 있지만 패스트트랙을 정말 목숨 걸고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문재인 정권과 가장 열심히 싸운 사람 중에 한 명이 나경원 전 원내대표였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홍준표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국민적인 인지도, 영향력, 그리고 여자 중에서 여성 의원 중에서 가장 투쟁력이 높아요. 나경원이. 가장 영향력이 커요. 남자 빼고 여자들 중에서는. 그래서 나경원 의원도 여의도로 가면 충분히 투쟁력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예전에 원내대표 할 때만큼 열심히 싸운다고 하면은 나경원을 우리는 기꺼이 여의도로 보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오세훈. 오세훈은 뭐 싫어하는 사람도 되게 싫어해요. 예전에 박원순을 만들어준 사람이 오세훈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때 오세훈도 영향력이 있고 연예인급 정치인이고 투쟁력도 꽤 있습니다. 젠틀한 투쟁력이 있어요. 그리고 포퓰리즘과 싸웠던 사람입니다. 오세훈. 무상복지 시리즈. 이것과 맞짱 뜨다가 본인의 정치 인생이 끊겼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이에요. 확고한 우파다. 그리고 매우 논리적입니다. 매우 스마트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여의도로 간다고 하면 꽤 도움이 될 것이다. 차명진. 말할 것도 없죠.
광화문에서, 청와대 앞에서 노숙투쟁에 그냥 아스팔트에서 살았습니다. 이분. 김문수는 지금 다른 당에 갔는데 어쨌든 차명진 의원 정말 아스팔트에서, 글쎄요, 아스팔트에서 가장 열심히 싸운 국회예요. 차명진 아닌가요? 차명진, 김문수 아닌가요? 그리고 엄청난 투쟁력을 가졌습니다. 아스팔트에서, 길바닥에서 싸우는 거 매우 잘하는 사람입니다. 차명진.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문재인 정권과 가장 열심히 싸운 사람. 삭발도 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싸웠다. 차명진은. 현역도 아닌데, 현역 국회의원도 아닌데 현역 국회의원들보다 훨씬 더 잘 싸웠다. 훨씬 더 열심히 싸웠다. 집에도 안 들어갔어요. 집에도. 이분 페이스북을 제가 종종 인용을 한 적이 있는데 집에도 안 들어가고 열심히 싸웠다. 차명진. 차명진을 국회로 보내면, 그리고 제가 차명진은 따로 좀 본 적도 있고 만난 적도 있는데 아주 잘 싸우는 사람입니다. 아주 투쟁력 있는 사람이에요. 국회를 가면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이다. 김태호. 지난 그 어려운 지방선거 때 당연히 질 것 같던 경남도지사직에 나갔습니다. 박안수는 거절했어요. 지금 사무총장, 미래통합당의 사무총장인 박안수는 거절한 그 경남도지사에 나가서 문재인 정권과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김태호도 영향력이 있고 그 지역에서는 전 국민적인 인지도는 없어요. 김태호는. 그러나 그 PK 지역에서는 꽤 높은 영향력을 갖고 있다. 인지도를 갖고 있다. 그리고 나름대로 또 뭐 홍준표와는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투쟁력도 갖고 있는 김태호입니다. 가장 큰 것은 바로 지난 지방선거 때 경남지사로 나갔었다. 경남지사 후보로 나갔었다.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여의도로 보내줄만 하다. 그리고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현주예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현주에 대한 평가는 매우 높고 매우 좋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공천 파동이 일부 있었죠. 부산으로 안전빵인 지역으로 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 댓글에 정말 제가 반박하기 어려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거 잠깐 보실게요. 이현주가 자기 지역구를 버리고 꽃길인 부산을 택하고 광명갑 자기 몫으로 듣보잡을 보냈는데도 지원한다니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보수답지 않은 거 아닌가요? 부산에 노력한 위원장과 다른 예비 후보들의 피눈물을 훔친 이현주 아닌가요? 이렇게 기준도 없이 무조건 공천받은 자를 돕는다면 보수는 결국 없어지고 중도당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맞는 말입니다. 이분 이호선 위원장, 이분이 제가 사는 지역구의 위원장인데 제 방송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솔직히 여러분, 틀린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다 맞는 말입니다. 자기 지역구를 버렸다. 이현주는 당선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꽃길인 부산으로 갔다. 원래는 완전히 당선될 지역 영도를 가려고 했는데 김무성의 반대로 영도는 못 가고 남구을로 갔죠. 그래서 지금 매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최근에는 이현주 의원에 대한 평가가 좀 박해졌어요. 사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뭐 이왕이면 좀 더 투쟁력 있는 이런 식으로 이현주가 갔으면 좋겠는데 뭐 결국 이렇게 됐는데 지금 상태에서 또 이현주가 공천을 받고 열심히 뛰고 있는데 져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현주는 그래도 여의도로 갔을 때 가장 강력한 투쟁력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 들어도 가장 맨 앞에서 가장 열심히 싸웠던 사람, 삭발도 제일 먼저 했어요. 여잔데 삭발도 제일 먼저 했다. 그리고 우파의 어떤 정치인 못지않게 가장 문재인 정권을 가장 치열하게 공격한 사람이다. 그리고 투쟁력, 그냥 이현주는 투쟁력이죠. 잘 싸운다, 말 잘한다, 투쟁력 세다. 이것만으로 아까 그 이호선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다 맞는 말이고, 이현주가 뭐 일부 비겁한 부분도 있었고 자기 사람 챙기고 이런 좀 막장짓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현주가 국회로 가면, 여의도로 가면은 문재인 정권과 정말 잘 살 것이다. 정말 치열하게 싸울 것이다. 과거를 보건대, 지금까지 탄핵 전국 이후에 이현주를 보건대
열심히 문재인 정권과 싸울 것이므로 이현주도 국회에 가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 김진태. 김진태도 말할 것도 없죠, 사실. 김진태. 태극기의 왕자. 태극기 세력을 등에 업은 김진태. 이분이 너무 태극기 냄새가 심하다 이래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은 김진태도 확고한 우파입니다. 경제는 좀 약해요. 경제는 좀 약하지만 김진태 역시 확고한 우파입니다. 그리고 투쟁력 어마어마하죠. 아스팔트에서 계속 살아요. 아스팔트를 떠나지 않는 김진태. 처음에는 연설 실력도 별로였는데 연설을 계속하고 아스팔트에서 살다 보니까 연설도 잘해요. 이제 싸움 잘해. 투쟁력 세. 확고한 우파야. 아스팔트에서 고생하는 것도 꾸준히 해왔어. 우파 국민들을 그래도 태극기 세력을 결집할 수 있는 힘이 있어. 이런 것들로 보건대 김진태가 여의도로 간다고 하면 확실히 문재인 정권과 싸울 것이다. 다음 전희경입니다. 전희경은 혹시 전희경 반대하는 분 계신가요? 아마 가장 그래도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정치인이 전희경이 아닌가. 대부분의 우파라면 다 누구나 좋아할 만한 사람 전희경이 아닌가 합니다. 제가 인정하는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가장 자유주의의 가치를 가장 깊은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 시장경제에 대한 가장 높은 이해도가 있는 사람, 그리고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꽤 높은 수준의 투쟁력을 보이고 토론 실력이 매우 좋은 사람, 전희경입니다. 전희경 의원은 반드시 여의도로 가면 반드시 웬만한 국회의원 5명, 6명 역할은 합니다. 충분히. 그리고 전희경 의원은 누구 못지않은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애국심, 진정성. 이건 제가 거의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전희경 의원도 여의도로 가야 된다. 꼭 우리가 찍어주고 도와줘야 된다. 앞으로는 제가 좀 시간을 내서 전희경 의원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하면서 좀 지원 사격을 해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경욱 의원. 민경욱 의원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문재인 정부와 가장 열심히 싸운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말 프레임 공격도 당하고 했는데 일단은 민경욱도 문재인 정부가 열심히 싸운 사람이므로 문재인과 열심히 싸울 사람이므로 민경욱도 국회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는데 제가 일부러 한 분 한 분 당위성을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홍준표, 나경원, 오세훈, 차명진, 김태호, 이현주, 김진태, 전희경, 민경욱 이 사람들이 다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고 칩시다.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이 사람들 다 여의도로 가서 문재인 정권과 싸워. 홍준표가 리더가 되겠죠. 투쟁력이 가장 강하고 영향력이 강한 홍준표가 중심이 돼서 나경원, 오세훈, 차명진, 김태호, 이현주, 김진태, 전희경, 민경욱 이런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좌파 정권과 싸운다. 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홍준표가 싸워. 앞에 나가서 싸워. 투쟁을 해. 이걸 나경원과 오세훈이 바로 뒤에서 서포트를 해. 그리고 김태호, 이현주, 김진태 이런 사람들이 멀리서 지원 사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김태호, 민경욱 이런 사람들도 같이 싸움에 가세를 합니다. 거의 일종의 드림팀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서 열심히 싸우게 된다고 하면. 저는 사실 제가 이 사람들을 쭉 나열하면서 물론 빼먹은 사람도 있어요. 제가 미처 이 자리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미처 빼먹은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다 보니까 빼먹은 사람도 있는데 서운해하지 마시고 일단 제가 생각나는 대로 적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람들이 다 나가서 열심히 문재인 정부와 싸운다고 하면은 좀 든든한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이번 총선에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국회로 가야 된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국민들이 각자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문자 돌리기, 전화 돌리기, 내 지역 후보 돕기,
제가 늘상 말하는 인터넷 댓글 쓰기 등등. 여러분, 열심히 문자를 돌려주세요. 그 지역이 아니라도 내가 이 사람들 지역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열심히 문자를 돌리고 전화를 돌려서 설득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좀 더 시간이 되면은 내 지역에 있는 후보를 좀 도와주세요. 내 지역의 당협위원장을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열심히 댓글을 쓰세요. 유튜브, 포털 뉴스에 댓글, 열심히 댓글을 쓰고 추천반대 활동을 하세요. 이것들이 다 선거에 도움이 되는 행동들입니다. 특히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문자 돌리기와 전화 돌리기입니다. 바로 직방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지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열심히 아직은 시간이 있어서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될 때입니다. 각자 뭐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각자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마음을 이제는 다 잡고 정말 최악을 막기 위해서 문재인이 웃는 꼴을 우리가 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 최악을 막기 위해서 훌륭한 사람, 싸울 줄 아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가 국회로 보내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의 전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최악을 막자, 우리가. 네, 장제원 의원도 있었네요.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이제부터 열심히 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져서 가장 크게 웃을 사람, 문재인, 뭐 임종석, 이해찬, 이런 사람들이 신나서 와 우리 선거 이겼어 이러고 막 웃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그 꼴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 꼴을 우리가 그 꼴을 봐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내일부터라도 더 우리가 열심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번 선거를 이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